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속가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속도 함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VT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호가 의미하는 건 운동 방향입니다. VT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운동 방향은 양의 방향. VT가 음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운동 방향은 음의 방향이다라는 것. 그다음 VT를 적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정적분. VT를 부정적분한다라는 의미는 위치함수가 될 것이다. 위치함수를 찾는 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VT를 정적분한다라는 의미는 위치의 변화량을 말한다라는 것. 맞죠? 위치의 변화를 얼만큼 변했는지 처음과 결론을 봤을 때, 처음과 끝을 봤을 때 처음에 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는 거, 위치의 변화량. 그다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이건 의미가 뭐야? VT를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 그거는 움직인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를 얘기한다는 거. 이 점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위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차식 이건 인건 확실한데 뭐 이제 A와 B가 가려져 있으니까 정확한 그래프는 못 그릴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다음 속도를 이제 쭉 읽어봤을 때 속도 함수 VT가 이걸 만족한대요. 이게 딱 쌤이 얘기한 거죠. 넓이, VT의 넓이다. 이거는 뭐다? 시각이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그게 2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움직인 거리가 방향 말고 움직인 거리가 2인 건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자, 잘 들으십시오. 기역과 니은은 사실 조금 쉬운 편입니다. 해석만 좀 잘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 주어진 포인트를 하나만 잘 잡는다면 기역, 니은 어렵진 않아. 근데 디귿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 먼저 하겠습니다. 음,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쌤이 조금 길게 설명하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3차식 입장에서 t 곱하기 t 빼기 1, 그 다음에 at 플러스 b 이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일단 확실하게 t는 0일 때랑 t는 1일 때 뭐가 돼? 0이 돼. 즉, T축과 T축과 만나는 점이 T는 0과 T는 1 기본적으로 두 개는 있을 거야. 근데 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T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나눠볼게요. 첫 번째 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3차함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최고차항에서 양수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좀 깁니다. 요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게끔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0이고 요가 1이고 요가 0이고 요가 1이고 요가 0이고 요가 1이고 이게 0이고 1이다. 그리고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이제 살펴볼 범위는 t가 0부터 1까지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만 보면 되고 요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려놓은 건 위치 함수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겁니다. 어떤 부분 해석할 거냐? 지금 요 부분부터 한번 더 찍고 갈게요. 요 봐봐봐. 지금 t가 0일 때는 위치가 0입니다. 그리고 t가 1일 때는 위치가 0이에요. 그러면 시작할 때도 원점이고 그 다음에 t가 1이 됐을 때도 원점이야. 그리고 t가 0부터 1까지 총 움직인 거리는 2야. 그 말인 즉슨 내가 원점으로 시작해서 t가 1이 될 때까지 시각 t가 1이 될 때까지 왔다리 갔다리 수직선 위로 움직이다가 총 움직인 거리가 2가 되게끔 움직이다가 t가 1이 됐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기억은 일단 맞는 소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잖아. 원점에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결국 움직인 거리는 위치의 변화는 0이 된 게 맞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니은 디귿은 이걸 보고 얘기할 겁니다. 자, 봐봐. 수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위치 함수를 보고 P라는 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일이 다 설명할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점에서 딱 시작했어요. 그 다음 얘는요. 위치 함수가 음수로 바로 내려가죠. 시작하자마자 음수로 바로 내려가지. 내려갔다가 음수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방향을 딱 틀어서 운동 방향 틀어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원점을 딱 찍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왼쪽으로 딱 갔다가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총 2가 돼야 되니까 어디를 딱 찍고 온 거야? 점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딱 찍고 온 거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이 운동은 말입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다가 운동 방향 딱 바꿔가지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 수직성으로 운동을 말해주면 원점으로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처음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형태. 운동 방향 딱 한 번만 바꾼 형태다라는 것. 그럼 얘는 움직인 거리가 딱 2가 되려면 어디 점을 찍고 왔겠어? 1이라는 좌표를 찍고 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요 그림이나 요 그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좌표를 마이너스 1을 딱 찍고 돌아온 경우, 이 같은 경우는 1의 좌표를 딱 찍고 돌아온 경우다라는 것. 이해 갔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위치 함수가 이 축이라는 것과 총 3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가 잘 들어.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지금 축과 만나는 건 0과 1과 t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그러면 얘가 0,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0, 얘가 1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0, 1,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0,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1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0, 1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각이 0부터 어디까지만 봐? 1까지만 봐. 그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만 봐? 1까지만 봐. 그 다음 0부터 어디까지만 봐? 1까지만 봐. 0부터 1까지만 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만 봐. 0부터 1까지만 봐.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케이스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요 그림과 요 그림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운동은 차이가 없습니다. 운동 방향 딱 한 번만 바꾸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요거와 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린 시각 0부터 1까지만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요 그림도 요 그림과 똑같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요 그림은 요 그림과 같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상황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요 사실과 요 사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운동이 얘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알겠습니까? 자, 한번 또 봅시다. 이거부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이건 위치 함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처음에 원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 방향 한 번 바뀝니다.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원점을 한번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음의 방향으로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동 거리가 얼마다? 총 이동 거리가 2다라는 것. 그럼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양의 방향으로 갑니다. 맞죠? 자, 그다음 여기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뀝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원점 한번 찍습니다. 원점 한번 찍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운동 방향 한번 바뀌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럼 운동 방향은 여기 한번 총 2번 바뀐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얘는 이번에는 1이라는 좌표와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는 찍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오른쪽 반을 쭉 갔다가 운동만 한 번만 바꿔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마침 1이라는 좌표를 찍는데 얘는 오른쪽 좀 갔다가 왼쪽으로 쭉 갔다가 오른쪽 간다는 거. 이거를 말해서 총 이동거리가 2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이라는 좌표를 찍을 수 있겠어? 없습니다. 매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는 찍을 수 없습니다. 얘 상황과 대비해서 말입니다. 알겠죠? 이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 요 문제는 처음에 원점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원점으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운동 방향 한번 바뀌어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원점 한번 찍고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운동 방향 한번 바뀌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서 다시 원점으로 온다.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처음에 원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의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방향 한번 틀어요. 방향 한번 틀어서 오른쪽 쭉 갑니다. 그리고 원점을 찍고 가는 거죠. 원점을 다시 찍고 가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 가다가 다시 턴해서 다시 운동방 바꿔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럼 얘 운동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와 1이라는 좌표는 절대 찍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 정보만으로 우리가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 총 크게 4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니은 봅시다. 얘 봐봐. 위치 함수에다 뭐 씌워져 있어? 절대값 씌워져 있지. 우리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즉 xt 내 위치 함수, 내 좌표가 좌표를 생각했을 때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어? 커지는 순간 있어? 이거는 딱 마이너스 1 찍고 오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 딱 찍고 오죠. 얘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딱 1인 점 1 딱 찍고 오고 얘들은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지 못해.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커지는 순간 없어. 얘도 없어. 그러면 니음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움직인 거리가 2라고 단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상황 모든 상황을 다 따져봤는데 좌표가 1보다 크게 넘어가는 순간 없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 없습니다. 즉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커지는 순간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면 이 위치 함수 xt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보다 작대요. 얘는 xt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있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는 있으면 안 된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아니래. 그럼 이 2가지 상황도 제외됩니다. 디귿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을 넘지 않는 상황.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을 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xt가 내 좌표가 원점이 되는 순간이 운동이 끝나기 전까지 시각이 1이 되기 전까지 한 번 더 있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순간이 다시 한 번 더 있어? 있어. 여기 있잖아. 위의 상황. 위의 그림 봐봐봐. 여기 원점으로 다시 지나치는 순간 있어 없어? 원점을 다시 지나치는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도 원점을 다시 지나치는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 그림도 봐야 되죠. 원점을 다시 지나치는 순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원점을 다시 지나치는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기출 문제 풀 때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은 단순히 그래프 이걸 그리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사실 그래프가 없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개념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위해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문제를 푼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정말 완벽하게 해야 속과 문제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